당신 시어머니가 이번에 수술한다고 연락이 왔더라네. 남편이 나에게 VIP실로 예약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어. 나한테 지인 할인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학생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나. 어쨌든 내가 흉 보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남편 흉 좀 본 듯 우리 남편이 경진이 너한테 VIP 예약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거 우리 여자 수술한다고. 이 사람 진짜 어머아, 너 몰랐어? 아, 너 시어머니가 수술하는 걸 왜 몰라? 그 아줌마 성격에 온 동네방네 나 수술아 나 아프하고 떠들었을 사람인데 진짜 몰랐어. 수술하는 건 알았지? 근데 안 가 수술 간단한데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다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분명히 하루만 지켜보면 되는 수술이라고 했다고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속일 게 따로 있는지.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걸 왜 속여? 어느 병원에서 하든 환자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하면 장대일 것 같은데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모르겠니? VIP실에 입원한다는 건 문제잖아. 나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이 진짜 짠돌이야. 너도 알지? 그가 학교 다닐 때도 한 입만 하고 얻어먹기 바쁘었지? 내 돈으로 뭐 사서 먹는 거, 근데 어머니 수술한다고 VIP 예약하는 게 말이 될까? 나이 먹어서 효도하는 줄 알고 기특하네 했지? 솔직히 VIP실은 좀 오버인 것 같아. 해나 칼루가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병실이 하루에 얼마나 비쌌는지 아주 놀랍네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지인 할인을 받아보고 싶다고 부탁했을 때 그렇게 크게 변하는 일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저 그 돈을 쓰기 싫어해서 화를 낸 것뿐이었죠. 정말 입이 아프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부탁은 없답니다. 동창들을 만나고 싶어서 들키고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의 VP 병실을 예약하려고 하니 화를 내더군요. 간단한 수술을 하고 나서 라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육병실을 얘기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수술이 잘 되기를 의사에게 부탁했지만 어쨌든 VP 병실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무쓸모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기대했을 텐데요. 시어머니가 수술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의 조치밖에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방만 입원하고 그 비싼 병실을 예약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자라는 말도 있지만 선택적 효자라는 걸 보면 더욱 놀랍네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인 경진이가 건넨 말들을 통해 미묘하게 그 의도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경진이는 전문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한 친구였기 때문에 예약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수월해서 경진이를 통해 몰래 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한테 들어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적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상태 소식을 듣고 난 후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가 눈이 안 좋아진다고 한 것부터였어요. 최근에 이상하게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한번 가보려는데 좋은 안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던데 튼튼한 의사가 보기 좋겠더라고 하던데요. 동네 병원은 믿을 수 없으니 큰 병원을 방문해보라고 권유했나 봐요. 그리고 동네 안과에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요. 친구를 통해 큰 병원 예약을 해보라고도 했었어요. 여기서 기본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되니까요. 아이 그냥 내가 친구가 한번 해보라는 말에 이미 불편해진 상황 속에서 병원을 더 옮기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시물에 단서를 제시하며 말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집만 부려서 큰 병원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지 맙시다 라고 의견을 더하고 싶었어요. 네, 문제는 이번에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안과 검사를 받으시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학 병원에서의 수술을 원하신다면 예약을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 변함없으니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젊음의 실력도 있다고 동네 평판 잡으려고 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긴급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 더 낫겠지요. 지금 내가 다 늙었다고 대충 동네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동네 병원에서 편하게 받고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좋을 것이에요. 굳이 먼 곳에 대형 병원을 왕복하는 것도 눈이 불편해서 힘드실 텐데 그 정도 수술이 별거든 아니라고 하던데요. 레이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하러 동네에서 받으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오래 원격 치료를 받았던 시어머님이 동네 가면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들이 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니까 예약을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수백 번 말해도 고집 센 시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내가 알아서 말하라고 하면서 이야기 내용을 엄마다 이해할 수 있게 명료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들어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고집 때문에 다투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제 말을 잘 듣는다는 진실이 있기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야기한 대로 엄마에게 설득할 테니 손 놓으라 하곤 하셨어요. 정말이지, 나도 시어머니과 싸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입을 꼭 다문 채로 이것이 나도 조금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궁금해하지 않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수술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 궁금하죠. 수술 뒤 환자가 회복해야 하는데 저희 아들한테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냥저냥 유명한 의사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지 말랍니다. 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니 쉽게 수긍할 사람이 아니므로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평소 자신의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식습관도 아주 신경 썼죠. 어떻게 대단한 분이었냐면 몸이 아프면 보양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일이 뭔지 아시나요? 아, 시어머니, 이거 뭐죠? 냄비 안에 뱀이 들어갔어요. 아, 시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뱀이 뭐예요? 뱀을 잡기 위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거지 때문에 이 뱀을 또 전문가한테 사와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는 하루 종일 가졌어요. 그 물은 꼬치만 먹어도 명약이에요. 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계세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인데요. 뱀을 누가 잡아먹었을까요? 뱀이 스스로 기겁하지 않았을까? 뱀을 끓여서. 어머니, 정말로 역겹고 구역질 나 할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은 잘 먹지만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서 배가 조금 나온다 해도 건강하게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을 아나 봐요. 그런 걸 먹어서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답니다. 어머니는 체육관에 꼭 가시고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몸 관리를 하면서 뱀도 먹는다니? 정말이에요. 뱀이 솥에 있는 걸 봤다가 악몽까지 보셨다고요. 어쨌든 몸을 잘 챙기셨기에 눈에 이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방치해두지 않고서는 실명하는 질병일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관심 없이 해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겠지만 난리를 쳐서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뼈가 약할지도 몰라요. 이번에 나온 건강보조제를 사오라 해서 남편의 생활비로 내 소지 금액이 많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워요. 인터넷 시대이니 어쩌나요? 시어머니도 핸드폰을 쓰지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맞춤법도 잘 모르고 전화와 문자만 하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회원가입이 너무 어렵다고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말한다. 엄마가 이번에도 사오면 돈을 준다고 하고 내가 사면 손을 씻으러 가시겠지. 나도 정말 뼈가 녹는다. 열을 낸 목성 큰왕 영양제 하나만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먹는 영양제들은 종합 비타민, 철분, 아이언, 마그네슘 그리고 뼈 건강, 유산균 등 하루에 하는 아량만 수십 개 먹는다고. 이 종합 영양제들이 효과가 떨어지면 외국 거나 국내 제품에 상관없이 먹는데 영양제만 하루에 3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돈이 없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양식을 사달라고 한다고. 전국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많이 사오면서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물어보면서 누구라도 그만큼 돈이 들겠냐 하는데 1년에 얼만 원인지 알겠어? 정말 많이 든다고 알고 있겠다고요. 근데 나의 나이는 벌써 46살이다. 자식들도 고등학생이라 수능 공부를 하고 과외를 받아야 하고 문제집을 사주어야 하며 요즘 아이들의 소비 행태는 진짜 심각하다. 화장품도 화장품고 옷도 옷인데 돈을 많이 쓰나 봐. 아이들이 돈 소비를 잡아먹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을 놀게 하지 못하는데도 일리 있게 더 주면서 용돈도 줘야 해. 제가 할 일 상세를 설명해 볼게요. 어쨌든 몸을 잘 챙기셨기에 눈에 이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방치해두지 않고서는 실명하는 질병일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관심 없이 해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겠지만 난리를 쳐서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뼈가 약할지도 몰라요. 이번에 나온 건강보조제를 사오라 해서 남편의 생활비로 내 소지 금액이 많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워요. 항상 아이들의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데리러 가야 하는데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 해가 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올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학원까지 데리러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에 따라 차량 유지비가 늘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 차도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쉽게 돈을 지출하게 되었어요. 혼자 일하는 남편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재택근무로 돈을 벌어 기반을 다졌는데 전혀 돈이 되지 않아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소중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일 수 있는 일자리라 생각해 꿈의 직장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크네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어도 돈을 다해 반납해야 할 때에는 한정적이니까 제가 쓴 양말 한 짝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출을 자제하고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녀도 가족이 가족이라서 기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어도 부족하다는 판에 시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왜 우리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린 거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나도 자식들에게 효도 못 받아봐야 정신 차린다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고 연금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님에게 들어가는 돈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그동안 어머님께서 연금을 받으신 것도 있고 저축해두신 돈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하니까 걱정 없으시잖아요. 아주버니가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매년 한국에 나올 때마다 큰 돈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 내가 알아. 원래 돈이 큰 금액으로 들어오면 쉽게 사용되는 법이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형이 돈을 주어도 얼마나 준다고 다 말이야. 아, 그럼 신우가 준 돈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몸에 좋은 해산물을 엄청나게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가까이 사는 게 우리 가족밖에 없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맨날 나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탁하고 시키는데 아주 죽겠어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도 노는 게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디지털화 되었는지 엄마가 기계 하나도 몰라서 너한테 시키는 거지? 엄마가 할 줄 아는 일을 너에게 시키는 거야? 맞다. 가까이 사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없어도 한 번쯤 더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맨날 돈만 들어가는 것만 원하지 말고 진짜 이러지 말아야 해. 나는 부산에 가자고 했고 미국에 가자고도 했어. 엄마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엄마는 자식 셋을 낳고 내가 유일한 자식이라 얼마나 외롭게 느껴질까? 우리가 멀리 떠나면 엄마는 어떡하겠어? 적어도 엄마가 아파할 때 바로 옆에 돌봐줄 자식이 있어야지. 여기가 딱 좋잖아. 자녀들 교육도 잘 받고 직장도 가깝고 남이 보면 나는 엄마 없는 줄 안다. 그래도 내 엄마가 있는데 나한테 안 보이라고 굳이 자신을 참아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또 장모님과 다투고 그러지? 그곳에서는 장모님이 말로 딸이니까 사주는 거야. 어머니는 내 형제들에게도 잘 챙겨주는데 난 아들이니까 믿음직스럽게 기대고 싶어서 우편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튼 이제 그만할래. 머리가 아프다. 집안 상황이 풍족해서 용돈을 많이 더해도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 빚을 내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법이지. 세상엔 효도라는 것도 집안 상황에 따라 다르다. 솔직히 너희들에게 원망스러웠지만 성공한 사람이니 재산이 많아. 그러니 시어머니를 위해 약간의 따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신우도 부산에 살면서 KTX를 타면 금방 온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가난한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말만으로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접한 비아어피 실 문제는 왜 문제인지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 맞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저희 가정의 딸도 6개월 전에 발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남편님이 했던 말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발가락을 다칠 수 있었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뼈시 좋아진 부분을 한번 잘못 찾아박으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발가락부터 갈 때까지 닦아버린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인 되었죠. 장모님께 손목을 다치고 병원을 다녀도 성격이 더 세지면 다치는 일이 있겠죠. 그것이 대전이 반복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조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경진이에게 달라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라기보다 행정직원이니까 병실 배정부터 받기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니까 장모님의 보험도 해제해서 나오는 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참으로 돈을 꽉 차지하는 귀신 같아. 귀신이란 게 뭐냐면 우리 엄마에게 돈을 빼앗는다는 거라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지나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노부모님들 편하게 지내라 하면서 1인실을 제공하는데 진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나도 우리 엄마를 잘해주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소원이 없을 거예요. 언제 장모님한테 그런 전 빼앗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엄마에게 정말 잘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공부하려고 학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첫째 은정이 학원을 하나 더 가고 싶다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려는데 학원비를 지원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도 두세 끼는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매달 용돈을 30만 원씩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지출도 하려면 돈이 모자라요. 엄마가 우리보다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아버지와 첫째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지네요. 어째서 우리 형제를 떠맡아야 하는지, 아이고. 진짜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 엄마에게 돈을 쓰라고 안 하고 나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무시해 주세요. 그저 말한 대로 낯선 약을 매달 집에 보내기만 해도 어떻게 돈을 저해요? 연금도 받고 자식들이 아무렇지 않게 용돈을 주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왜 제가 사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이건 욕심일 때 뿐이지. 본인들에게도 아깝고 내 돈은 아깝지 않은 거야.
뭐야, 그리고 내가 안 산다면 우리 집에 와서 다 털어간다지. 내가 있잖아. 애들 먹이려고 사던 비타민까지 쓸어간 것도 모자라. 아이세, 우리 집에 후시딘 연고를 가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안 사줘. 엄마가 연고가 필요했나 봐 보지. 때마침 사러 가기 귀찮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간 거겠지? 너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편자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거예요. 장모님은 돈 달라는 소리 안 해. 장모님도 똑같죠. 우리 엄마랑 뭐가 똑같지? 용돈을 달라고 하길래 사달라고 하기를 해. 우리 엄마 집에 갔을 때 밥도 안 주고 사간 적이 있어요. 엄마 매번 사주시잖아요. 결제 못하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 집이 만만하지 않답니다. 뭐 이런 걸로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아시나요? 아저씨, 이거 참지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안 산다고 했잖아요. 뭔가 돈 아깝다고 하기로 했잖아요. 장모님이 사주시는데 화장실에 갇혀서 안 나오시는 거지. 오죽하면 엄마가 그냥 계산을 해달라고, 오죽하면 사위한테 얻어먹고 싶지. 그렇게 나올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아저씨, 지금 나요. 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정말이지 정말 화가 난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는 건가? 기가 막힌다.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사람들 말이야. 신발끈이 풀리면 매달 수선할 수도 있지? 아, 내가 왜 항상 그랬지? 그렇게 매번 그랬거든. 어이 이렇게 나한테 무덤도 파놓고 이야기하면 뭘 얻을 거야? 아무튼 우리 엄마가 수술하러 가는데 2주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에게 지금 수술비를 내달라고 해야 할까? 아, 나 바보야. 그래서 못 줄 텐데? 장모님께 수술비를 내달라고 하면서 신발끈을 묶고 있을 거야. 바보 같아. 엄마 수술비를 제가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사위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바보 같아. 엄마의 수술비를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는 건 장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농담이야. 이렇게 잘 썼던 나도 한 번쯤은 성인으로 처신해 줄 때야.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잘해봐야 해. 맨날 실수만 하고 화장실만 가네. 이런 오해만 받고 살다가 이젠 돈을 아끼려고 해볼까 싶다. 돈은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은 우리 엄마 수술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발가락 골절 수술이라도 돈이 많이 들어. 이번 실은 일부러 일린 거다. 엄마가 우리 자식 키우면서 들여놓은 보험도 없어졌다. 그나마 경진이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지인 할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비는 할인을 받아서 다행했어. 경아가 진짜 감사했단다. 이번에도 할인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르겠어. 내 덕분에 엄마랑 오빠한테도 조금은 우스웠을지도 몰라. 친구야 좋다는 게 뭐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래도 봐야 할인 10%밖에 안 되는데. 보험도 없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아끼는 거야. 이번 일을 한 달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랑 나랑 둘만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병원비를 냈는데. 그때도 돈 쓰느라 눈치 지새고 있었어. 우리가 애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모은 비상금도 있고 우리 오빠는 언니 눈치도 봐가며 돈을 끌어왔는데 옥회 언니한테도 눈치를 봤어. 우리 엄마 수술비 냈는데도 참 그랬어. 엄마가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묻다가는 넘기네. 우리 남편은 수술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 속이 서너 번 바뀌면서 척했어. 그러더라. 덤으로 열이 더 나서 영상태였는데 수술 끝나고 남편은 요리색 비닐봉지 하나 들고 왔어. 뭘까 싶었는데 피곤한 복구제 아니냐 알아? 약국에서 사는 거 그거를 박스 하나씩 다니면서 나눠주려는데 우리 오빠는 한 박스를 퍼덕 던졌어. 너무하지 않아? 내가 병원비로 너무 헤어졌다. 돈 없다고 보낸다고 하는 것 동생 사정 생각해서 100번이 헤아려 했는데 이번 한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 설렁설렁 나타나서
고작 이딴 피로의 복세 세 병을 들고 와진 저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아이 형님, 이걸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참나. 제가 그동안 일부러 안 왔겠어요. 저도 밖에서 돈 벌느라 등골이 휘어요. 일이 바빠서 못 온 걸 가지고 내가 조카들하고 다 들었네. 주말에 야구 봐야 한다면서 집 소파에 누워가지고 비나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면서 봐 보긴 뭐가 바빠. 아무리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병은 산산조각 나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버렸고 남편도 놀래서 당황한 채로 나름의 변명을 했는데 그게 오빠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오빠가 회식이나 되어서 이게 뭐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대요. 제가 진짜 병원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쪼이 팔리기 했어요. 남편 놈은 슬리퍼 질질 끌고 나타나서 뭘 잘했다고 억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보게 나가라고 했는데 겉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결국 보안업체 직원들한테 쫓겨났대요. 우리 오빠도 진짜 대단하죠. 한 번쯤은 참을 만도 한데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사람을 내쫓을까 싶었어요. 아무튼 우리 엄마 수술이 끝난 지 6개월인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간단한 안과 수술을 하는데 VIP 병동을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받겠죠? 특히 일부러 미리 준비하고 예약한 것을 모르게 하다가 발각되면 찔리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또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로 스스로를 달래면서 숙이는 것은 마치 VIP 병실이 마을로 전락하는 듯한 소리예요.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가볍게 언급했어요. 경진이가 알려졌으니까 제게는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이었고요. 어머님은 어떤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면서요.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도와줄까 봐디라고 거들었죠. 이런 짓은 왜 하나요? 왜 그래서 올라왔어요? 하고 물었어요. 교회 일이 있어서 미리 연차를 썼거든. 너는 애들 돌봐라. 애기들 자겨달라. 애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한단다 라며 달래는데 엄마가 병원에 있을 2주 동안 한 번만 나타날 건데 수술할 때는 연차를 써야 하면서 왜 함께 가자고 해? 너 또한 훌륭해. 연차가 있어서 놀러가자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재택근무하는 나에게 간호부를 해주겠다는데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둘 다 밖에 있으면 나 혼자서 엄마를 돌보야겠지? 그닥 할 사람이 없는데 너가 먼저 걷어서 해주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기에 내가 연차까지 사용한 건데 왜 그러는 건지 물어보면서 동네 애들 병원 수술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오지 말라고 말을 해놓았는데 누가 오지 말라고 했길래? 하며 물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방금 가고 있어. 라며 대답했죠. 아이들은 내가 가져다 줄 테니 어머니 옆에 계시면서 아이들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거예요. 당신도 쉬고 싶어 했잖아.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 쉴 시간이나 마련될 거예요. 아니, 내가 연차를 써서 엄마를 돌볼 테니까. 왜 당신만이 이렇게 왜곡을 하는지. 당신이 항상 홀로 엄마를 챙긴다면 초록색을 낼 거예요. 이번에는 자식이 나가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해줘야죠. 왜 웃기는 거야?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이들은 학원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고 혹시 못 말할 이야기가 있으면 어머니는 지역 병원이 아니라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더라고요. 설마 그딴 건 아니겠죠? 우리 엄마가 무슨 쉬운 수술이래? 돈이 있어서 대학 병원에 가고 내가 말린다고 했잖아.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단지 우리 엄마 수술할 때는 돈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어머니의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VIP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무슨 속임수하는 건 아무 없어. 당장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말할 게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작은 바가지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들을게요. 아니, 이런 건 없어. 정말 없어요? 당신을 숨긴 게 있을까? 밤새 둘리거나 돈도 없어요. 나도 우리 일로 엄마는 좋은 데 가서 수술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명품 가방 하나라도 선물해주지. 당신, 뭐야? 맨날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안타까웠는데 명품 백만 해주겠냐고. 장모님 용돈도 한 200만 원 주겠다.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저는 일부러 살살 자극을 주면서 남편이 그럴 때 후회할 것을 알았어요. 엄마의 용돈 200만 원에 명품 가방 하나 살주겠다는 공수표를 날리는데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말들이었죠.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수술 당일 남편이 바쁘게 가방을 싸는 것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님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고 바로 시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짐을 싸? 어머님 집에 다 있잖아. 남편이 반응했죠. 내가 입지 않는 옷들은 어떻게 입어? 엄마가 오늘 수술하는데 하루 정도 같이 있어 들려야 해. 눈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하루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수술 후에 출퇴근하면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던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출퇴근할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엄마의 병원 돌봄을 맡아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몇 일이 더 지나면 그것이 엄마에게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만 더 미루면 되니 그러면 어머니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술하고 하루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눈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 다 보인다고요.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 지나면 통증은 조금 남아도 일상은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잘 모르고 질문 안 한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왜 오늘이 그런 걸까요? 어차피 하루 쉬고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왜 괜히 이해가 안 될까요? 제가 조금만 계속 물으니까 남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긁혀서 그랬나 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남편도 서서히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아마도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VIP 병실에 모시든다든가 황제 수술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럴 돈이 있다면 당신 가방도 사드리고 장모님에게 용돈도 드릴 텐데요. 아, 나도 돈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말 좀 걸지 말고 애들 좀 챙겨라는 식으로 했더니 바로 아이들은 수술이 오후 3시라고 했으니 저녁 5시쯤에 병원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정말 쉽지만 병원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내가 공격하려고 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욕을 먹어 끝났을 것을 크게 만든 그 남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진이에게 미리 물어보고서 VIP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이름이 명확하게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로 어떻게 참는지 모르고 지금 웃음을 참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커튼 뒤에 서서 발걸음 소리 없이 섰어요. 시어머니는 시원해 보였고 통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 살만한 것 같고 시력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했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고 수술이 40분 만에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VIP 병실이라 비싼데 하루 동안 푹 쉬세요. 보호자 침대도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그 실 안에 텔레비전, 컴퓨터, 소파, 냉장고가 있어 호텔과 같았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묵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대머리에는 남편의 잔소리만 듣다니 정말 기쁘네요. 커튼을 살짝 껐다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고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지치네요. 마치 개가 거품을 물려내듯 저를 영희 사자로 보듯 바라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아니, 이 대학병원이 동네 병원이었고 VIP실이 어머님 집이었어요. 그가 어머님 수술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하루만 머물러 오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아, 경진이의 자식이 입사해서 모든 걸 후퇴했으니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는데? 아니, 내가 진짜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경진이의 자식이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언제부터 알았어? 당신이 병실을 예약할 때부터 알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현재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찾아왔어. 어머님, 저예요. 이번에 정말 멋진 선물을 받게 됐어. 뭐라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묻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고른 명품 가방을 허리에 착용했어. 남편이 기가 막혀 하는 듯이 가득 찬 헛기침을 내뿜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쇼핑백 그림에 들이밀었어.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건드리는 헛기침을 내뿜다 이렇게 여기에 와서 명품 가방 사진을 주려고 하는 거야? 보호 소재 아니 선생님이 VIP실에 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나에게 명품 가방을 주고 엄마에게 용돈 200만 원을 보낸다고 했잖아. 지금 내 눈에 앞에서 일단 용돈을 보내지. 병원에 찾아와서 그런 소리까지 한다는 거야? 참지 이런 걸 어떻게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잘 됐겠지?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인데 이렇게 최고급 의료니까요. 장비가 있고 VIP 병실까지 예약할 수 있는 정도면 진짜로 잘 되었겠지? 경진이가 혀를 내두르며 효자라고 말했지만 듣자니 황당해. 왜 내 아들이 돌아다니는 돈으로 용돈을 보내고 너한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하냐고.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지. 내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내 수술비를 지불하고 좋은 병실을 예약해줬으니 똑같이 받아야겠어. 아이야.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거짓말인 줄 아니면 나에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어머니야,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 엄마 발가락 골절 치료할 때 돈이 없어서 10,000원 한 장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돈을 낭비하는데 정말 안 돼. 그리고 나는 신혼 때 돈을 벌어 집도 살았고 재산도 늘렸어. 어머니야, 우리 엄마를 위해 걱정 안 하도록 잘 살고 있는데 나와 우리 엄마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해. 제가 손해를 봤는데 그동안 쌓아온 욕설을 모두 내뱉듯이 이야기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입 다물었어. 솔직히 우리 엄마 수술비만 못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머니,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다니 말이 없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상처를 많이 받을 일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아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로 수술하고 회복해야 할 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냥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말 다 들어줄 테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해. 여기서 소란을 일으켜 봐야 할 게 뭐가 있어? 용돈은 송금만 하면 끝이고 내 명품 가방을 고르면 끝인데 무슨 큰 소란이 일어날 일이 있지? 그냥 골라. 너가 확실한 대답을 주고 행동을 할 때까지 여기서 참고 있을 테니 일단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는 게 어려운 일 아니고. 그래도 VIP실까지 입성했는데 여기서 싸움을 하면 서로 이상해질 거야. 남편은 엄마한테 200만 원 송금했어. 송금 완료되자마자 혀를 물었어. 5분 뒤에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했어. 네, 장모님. 아니, 이 서방. 내 통장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고 알람이 울리는데 이게 돈을 잘못 보낸 건 아니지? 이 서방이 큰 돈을 용돈으로 준 적도 없잖아. 나중에 돈 다시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부르게 되었다고 해. 장모니, 돈은 용돈이 맞아. 지난번 발가락 수술 때 돈이 부족해서 못 줬더라. 돈은 용돈이니까 돌려주지 마. 쓰세요. 남편은 내게 눈치를 살피면서 엄마와 통화했어. 우리 엄마가 돈이 잘못 받은 줄 알고 다시 보내겠다고 했겠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었더니 엄마에게 200만 원을 잘못 보냈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야 했어요. 그냥 내가 가족인데 왜 그렇게 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우리 엄마가 사위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간에 우리 가족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최고급 수술을 받고 누구는 잔 안 보내는 게 맞는 것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VIP 병실에 2번 넣으라고 한 적도 없잖아. 이제 서로 공평하게 살자.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하고 성적이 중요해요. 돈도 없는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 그만해 하고 나갔어요. 잔소리는 그만해. 이제 조심해야 할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이 돈을 살로 사용한 걸 사과할게요. 죽어도 사과하겠다. VIP 병실에 수술비를 준 것도 꽤 돈을 냈기 때문에 그만 빌게요. 수술 부분은 빨리 회복하길 바랄게요. 집에 오면 다시 얘기하겠어요.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제 명품 가방을 받아야겠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VIP 병실을 예약했어요. 저는 경진이에게 그 병실에 들어갈 비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비상금을 다 털어내라고 말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자식들도 합세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니 남편은 조용히 돈을 보여줬어요. 알아들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상여금을 져서 많은 돈을 모았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아무 말 못하고 통장을 열어봤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보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돈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 등록료를 내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받은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받아야 완벽하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백화점에 가서 확인했는데 진품이었어요. 돈은 어디서 나왔단 말인데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받고 우리 아들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돈을 잃었다고 계속 불평하더니 결국 남편에게 가방을 사주려고 돈을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비상금이 없다며 투덜거리자 자신의 아들이 저에게 바가지를 붙일까봐 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요. 일부러 장모님께 자랑하려고 나갔는데 배가 아파 죽어버리겠다는 모습이 얼마나 유쾌했는지요. 그게 400만 원이나 한다니 미쳤어요. 그걸 줬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다 가방 가운데에 적힌 로고 값이겠죠? 어머님, 잘 쓸게요. 이후로 영양제를 사달라는 말이나 용돈 요청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증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을 테지만 말이죠. 최근에는 해산물을 보내주셔서 가족과 함께 즐기라고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내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